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지금 공천 예비후보 면접 심사 한참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여야란 건 민주당하고 한국당 두 당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두 당이 진도가 빨라서 그렇고 또 냉정히 말하면은 나머지 정당들은 공천의 경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예. 오히려 뭐 우리 쪽으로 출마해달라라는 이제 모집이 더 많겠죠. 지금 어쨌든 두 당이 지역구 예비 후보 면접 중인데 심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좀 정무적으로 안 받아주는 경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면접은 다 보는 거죠. 네. 네. 면접이 뭐 첫 번째 절차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류를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1차 전형 정도 되는 건데 예. 민주당은 9일부터 면접하고 있는데 복수 후보 신청 지역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현역 원외 단수 후보 지역 신청자 한 100명을 진행 중인데 두 가지 케이스겠죠. 단수라는 거는 현역 의원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곳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워낙 험진해가지고 네. 나가려는 사람이 없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어쨌든 단수 후보면 무경쟁, 그냥 공천 확정?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포함해서 단수 공천 지역에서도 경우에 따라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 그 사람을 빼버리고 추가 공모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냐 이 사람이 좀 세 보여가지고 상대하고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당내 경선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하는 네.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현역 의원 경쟁력 떨어지거나 좀 무리가 있거나 하는 사람 빼버리고 공모를 하면은 괜찮은 자원들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네. 실제로 면접이 좀 빡빡한가요? 아유, 제가 면접 들어간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해봤고 내 자기소개서 좀 봐줘라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면접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자기소개 1분 그리고 한 사람당 한 3, 4분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자기소개 1분은 사실 짧죠. 내 자랑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질문 답변 3, 4분? 저는 길게, 너무 길게 짧아요? 느껴졌다는 사람들 그래요? 많더라고요. 예민한 부분, 아픈 부분을 주로 물어보니까요. 네. 같은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 한꺼번에 쭉 다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신경전이 벌어지고 뭐 옆에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적폐 세력하고 같이 경쟁하게 돼서 유감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어허. 신경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지역구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이 두 사람한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냐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 면접 비중은 전체 10%입니다. 그래도 첫 관문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높고 민주당이 내일쯤은 경선 지역을 발표할 거라고 해요. 예컨대 지금 한 6명 신청한 곳도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은 2-3명으로 컷오프해서 이 사람들로 이제부터 경선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현격하게 경쟁력이 차이 나는 곳은 단수 공천 발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영입 인재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안 정해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의 배치도 이 면접 결과가 나온 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구 신청자가 없는 곳에 전략으로 넣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추가 공모 지역 이런 쪽에 배정하게 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고 한국당은요? 한국당 오늘 이틀째 한국당도 빡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되리라는 보장이 있냐 뭐 이런 식도 물어보고 서울 강남 병인 지역구인 이현재 의원한테는 강남 스타일답지 않게 좀 점잖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좀 너무 세게 투쟁적으로 하느냐 뭐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왜 졌냐 이런 도요직구가 쏟아졌다고 하고 여러 한국당 의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통 질문이 거의 있었다고 그래요. 비호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한국당에 대한 그렇죠. 비호감. 당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이 의원들이 이 부분 참 대답하기 어렵더라. 예. 이런 소감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네. 네. 황교안 대표도 면접 봤나요? 안 맞습니다. 황 대표는 그 출마 선언을 뒤늦게 했고 아마 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 같은데 한국당도 그 추가 공모 기간이 있거든요. 14일에서 18일까지인데 그때 공천 신청하면은 2차 면접이 있을 거고 한국당도 이 면접이 다가 아닌 게 일단 면접 일정은 19일까지인데 김태호, 홍준표 어제 말한 이런 사람들은 면접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출마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 또 한국당도 이제 영입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처럼 뭐 재배치라든지 이렇게 2차로 시작되는데 포함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하나 더 있는 게 통합 문제가 남아있죠. 네. 물론
그러니까 예컨대 하태경 세법부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당 면접을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 한국당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보고, 물론 뭐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공관위를 존중한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는데, 이제 한국당은 뭐 보수통합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한 2번, 3번의 절차가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뭐 처음에 나머지 정당들은 경쟁이 별로 없을 거다 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일단 그쪽은 이런 식의 경쟁은 아닌데 비례대표 쪽은 경쟁이 꽤 치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이 비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바뀐 선거 제도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요. 예. 내부적으로는 한 6대1, 7대1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던데, 근데 이쪽은 이제 지금 양당이 하는 면접식의 절차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당 선관위가 이름을 안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안철수 전 의원 쪽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민당이 가칭입니다만은 예전에 국민의당보다는 못하다 이렇게들 많이 보지만은, 예. 근데 국민의당 시절에요 비례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또 그만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넣어보겠다라는 예. 사람들은 꽤 있을 것 같아서 그쪽도 비례에 대한 경쟁들은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한마디? 뭐 여야 할 것 없이 면접 보는 여러 후보들한테 똑같이 공통으로 드리겠어요. 말씀을, 면접 보는 마음들이 다 절박해 보이더라고요. 신인은 신인대로, 다선은 다선대로. 그 마음을 당선 후에도 잊지 않으시면은 정치 잘한다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